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 아보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양 사람들이 왜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지 알아봤었죠. 동서양의 전통적인 관념을요. 그런데 요즘 그림들은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그림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볼래요? 뭐 피카소, 고흐, 클림트, 앤디 워홀, 마티스 이런 유명한 작가의 그림들 어때요? 압도적으로 평면적인 그림이 많죠. 갑자기 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무슨 법칙인 것 마냥 자리 잡았던 원근법이 그런 입체적인 묘사 방식이 어쩌다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인지 오늘은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과정과 그렇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재밌게 공간을 표현한 현대의 작품들을 구경해 볼게요. 원근법이라는 그 오랜 법칙이 깨진 건 바로 19세기 마네라는 화가에 의해서입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얘기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인데요. 오늘은 공간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할게요.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오마주한 작품이에요.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면 여신 비너스가 아주 신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쪽에 누워 있고요. 저 뒤쪽으로 시녀가 2명 보입니다. 공간감이 느껴지죠? 이 시절 화가들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원근법을 사용해 공간감이 드러나고 인물의 묘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이런 그림을 고전적인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네의 그림은 공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간 표현뿐 아니라 인물 묘사도 평면적이에요. 당시 고전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가뿐싸해집니다. 내 눈! 내 눈! 이딴 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천박하다, 쓰레기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마네는요 원래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쭉 고전주의 미술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요? 바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도자기를 싸고 있던 종이 포장지. 그 포장지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키요에라는 일본의 목판화입니다. 단순하고 평면적이고 굉장히 강렬하죠. 마네는 이런 그림을 처음 봤어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강렬하고 매력적인 그림. 우키요에의 충격을 받은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맞아. 그림은 평면에 그리지. 그림은 평면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평면의 종이에 가짜 공간만을 그려 넣으려고 애썼던 것일까? 그림은 평면일 때 가장 진실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올랭피아 같은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죠. 당시 새로움에 목말라 있던 깨어있는 화가들은 이런 마네의 그림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죠. 다시점도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잔의 정물화입니다. 피카소와 마티스, 고갱을 비롯한 20세기 유명한 화가들이 존경하고 아버지로 받들어 모신 바로 그 세잔. 세잔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대상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사물의 본질을 그려낼 수 있을까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물은 아주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어떠한 장면을 그릴 때 고정된 시각으로 한 면만 그리게 되면 본질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각도 저 각도에서 관찰한 후에 한 화면에 종합하여 재구성합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형태와 색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그림이 평면적이고 여러 시점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다시점입니다. 세잔의 그림을 보면
단순한데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본질이 꽉 눌러 담겨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피카소.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첫 그림, 아비뇽의 처녀들. 세잔의 영향을 받아 그린 다시점 그림입니다. 사진기도 발명됐는데 이제 똑같이 그릴 필요 없잖아요. 더욱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근법이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았던 그 시절에도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나모르포즈라고 대상을 왜곡시켜서 삐뚤어지게 그린 그림이에요. 원근법과 함께 발명되었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해서 화가들이 즐겨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였죠. 한스 홀바인의 프랑스 대사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기법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카페트. 뭔가가 보이죠? 네, 해골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게 왜곡시켜서 바닥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옆에서 보면 두개골 모양이 딱 아주 잘 보입니다. 소름. 아나모르포즈를 이용한 현대의 작품들도 볼게요. 오로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바닥에 있는 종이에는 그림을 왜곡시켜서 길게 휘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거울이 달린 실린더를 통해서 보면 정확한 형상이 보이죠. 이것은 건축공간 입체 페인팅이라는 독특한 작업을 하고 있는 펠리체 바리니의 작품이에요. 도형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그릴 때는 이렇게 왜곡되고 깨진 조각 그림들인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 조각들이 아주 완벽하게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그리지?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한 스트릿 아트도 착시를 활용한 공간 표현 방식이고요. 다음은 그림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애셔의 작품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죠. 기둥이 연결된 부분을 보세요. 눈속임이죠. 이런 공간이 어딨어요. A4 용지 한 장으로 아주 재밌게 공간을 갖고 노는 작가도 있어요. 허스크 민나브는요, A4 용지를 접고 자르고 구기면서 평면의 그림을 입체화시키는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작가의 묘하고 몽환적인 작품입니다. 원성원 작가는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공간을 굉장히 현실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림 아니고요, 사진 작업이고요. 먼저 사진을 수백 장 찍은 후에 콜라주 작업을 아주 정교하게 한 거예요. 작가의 경험이나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풍경을 추가하고 합성하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오바트는요, 추상적 무늬와 색을 이용해서 공간감은 물론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3D로도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요. 구글의 틸트 브러쉬, 긴 말 필요 없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해봤는데요. 어땠어요?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술작품 구경할 때도요, 이 그림이 공간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런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좀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빨리 여러분들과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작품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하는 즐거움을 빼앗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구경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작품들, 작가의 작품들이 있으면 왜 그 작품이 인상 깊었는지, 왜 그 작품을 선택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댓글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안녕.